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만약에 피부양 자격 박탈을 당했다. 이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요. 그 다음에 특히 피부양 자격 박탈, 근 4, 5년 동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9월 달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는요, 5,14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직장인 가입자는요,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39%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1,510만 명 정도 돼서 29.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양자라고 하는 그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보장은 받지만 1626만 명 정도가 됩니다. 31.6%죠.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자영업자나 기타 등등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피부양자 통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는요. 피부양자가 19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피부양 자격 박탈이 자꾸만 일어나니까요.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1860만 명, 2021년도에는 1809만 명,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700만 명 정도, 2023년도에는 1690만 명,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 달에는 1626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는 늘어났죠. 2019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100만 명 정도 지역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피부양자는 2019년 대비 5년 동안에 284만 명이 탈락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가입자로 당연히 그 편입됐겠죠. 284만 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0만 명만 늘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요. 자영업자 폐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피부양자 탈락 통계를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에서 2024년도 2월 달 통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탈락된 사람은요, 28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놀랍게도요, 공무원 연금 수혜받던 사람들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 사람이 무려 20만 3천 명입니다. 전체의 72.4%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인연금은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도 2만 2천 명, 국민연금은 꽤 많습니다. 그래도 3만 3천 명이고 별정우체국연금은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동반 탈락자가 있다는 것이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 기준에 그 초과됐을 때는 피부양 자격 박탈이 되면서 동시에 부부도 동반 탈락이 되는데 그 인원수가 4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은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폭탄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요. 2002년도 이후 소득공제 받은 기간에 증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퇴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받는 돈의 100%가 바로 과세대상 소득이다 보니까 2천만 원 대부분 다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뭐 33년 정도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받던 사람은 비과세 소득이 2001년도까지 비과세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2002년도 이후에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요,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 받으면 거의 다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기준에 우리나라 공무원 수입니다. 128만 8,301명 정도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반직이 51만 7천 명이고요. 경찰이 14만 4천 명이고 교육직이 38만 명 정도나 됩니다. 소방직이 6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판검사들이 법관들이 5,400명, 그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1982년도에는요. 그 퇴직연금으로 받은 사람이 3,556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1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죠. 49만 4천 명이고요. 2023년도에는 57만 5,47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통계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요. 60만 명 이상이 퇴직연금을 받고요. 기타 등등까지 다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공무원 연금을 수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당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감면 조치를 해줍니다. 첫 해에는 80% 감면해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간 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80%를 감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뭐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죠. 2000년대는 60% 감면, 3000년대는 40% 감면, 그 다음에 4000년대는 20% 감면입니다. 200만 원이라면 20%면 40만 원 뺀 16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00년도부터는 100%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연간 이것이 수백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가입자 전환하면서요, 매달 몇백만 원씩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거의 일반인들의 평균 연봉만큼 그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죠. 엄발의 오줌 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초과 대상자를 피부양 자격에서 박탈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2017년도에 문재인 케어 때요. 정말로 엄청나게 의료 쇼핑을 진짜 권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을 사람들이 MRI를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요. 병원에 가서 의료 쇼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건보 재정이 엄청나게 양호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연간 수조 원씩 계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의료 쇼핑 등으로 2028년도에는 거덜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까지로 낮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건강보험료 의료 쇼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재인 케어를 좀 삭제하거나 뭐 보완하거나 좀 개선 방안을 찾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쇼핑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병원을 찾는 횟수가 1인당 한 19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 대비해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의료 쇼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부양 자격 박탈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연금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당연히 초과되니까 지역가입자 전환되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0%로 잡아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해서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10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았다. 일했을 때요, 2,100만 원 소득 100%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100% 잡아서 엄청나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 때에 만약에, 아니 60세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요, 60세나 65세,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100세면 100세까지 40년이나 36년 동안 이 고통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자산 가치가 늘거나 그런다면 또 다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오르잖아요. 자산 가치도 오르고 연금 가치도 오른다면은 정말로 폭탄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경우 건보료 폭탄을 예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들이죠. 보수월액의 7.09%고 50%만 내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죠.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라도 근로에 소득이 발생된다. 그랬을 때는 또다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료 7.09% 내야 되겠죠. 소득평가율을 이때 적용하는데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100% 잡아주고요.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은 이거 이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신고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50%를 잡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도 추가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건보료 부담은요, 평생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물론 그 소득은 소득월에 곱하기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주고, 그다음에 재산은 점수를 평가해서 그 1점당 208.4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죠. 100% 자기가 내야 되고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근로자는 재산에 대해서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그다음에 근로, 연금 소득, 합계액이고요. 재산은 토지나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까지도 포함시키니까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자도 재산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물론 제가 볼 때는요. 피부양 자격 그 박탈을 좀 완화시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그런 어떤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만약 그런데 재산이 60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77억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2,341점을 추가적으로 그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됩니다. 208.4원이라면 48만 7,865원을 연간 따진다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50만 원 돈 되니까 6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내야 되다 보니까 몇 천만 원 내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연금 생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근로소득이 끊기게 된다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나 그 국민연금. 그렇지만 내년도, 후년도에는 2천만 원을 넘기겠죠. 그렇다면 평생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00%를 부담해야만 됩니다.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과세 재산가표 9억 원 초과, 그러니까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초과됐을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만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연금만 있는데 재산이 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자 한다면은요, 당연히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또 발생됩니다. 임대 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 소득 등이 발생되고요. 부동산 등에 대한 그 재산이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해방되려면요, 반드시 해결책을 가져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시판 중인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2부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완벽하게 건강보험료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 법인 설립부 대표이사로 그 재직하면서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만 약간 발생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장 가입자가 되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뭡니까? 바로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이 2천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 초과된 것에 대해서도 내긴 하지만 그 보수의 소득으로 초과된 건에 50%만 반영하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들, 뭐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들, 심지어 임대 소득까지도 전부 다 법인으로 다 가수금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은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이나 사업 소득, 기타 임대 소득 이런 것은 한 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내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평생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50%만 건강보험료, 이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 안 되죠. 2,400이라 할지라도 400만 원에 대해서
그중에 50%, 2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그다지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위해서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고 운영한다면 건강보험료도 피하고 세금도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자산가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많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려면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고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 투자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의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법인에 가수금을 넣는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종소세나 건보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손자녀 법인에 가소금을 넣고 법인이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완벽하게 해서 상속세 완벽하게 해서 투자 효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자녀 자산 증식에 지원할 수 있고 100년 동안 상속세, 증여세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실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은 거 이거 콘스탄트 금의 NGP 플랜을 통해서 바로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에 200년, 300년 동안에 100년 되게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을사년 2025년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에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무료 상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010-5473-9327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드실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든다면 당연히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완벽하게 집중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건강보험 재정 고갈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로 속된 말로 빡세게 여러분을 그 올가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절대로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부양 자격 박탈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건강보험료 등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